지금 우리 정부의 3년간 세제 개편을 살펴보면 첫 해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오는 유보 이익을 세금 안 내고 배당으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걸 법을 바꿔놨고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물 산입이 그거거든요. 244억 달러가 한국은행 통계에 잡혀 있는데 배당금 수익이요. 해외 자회사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서 이익이 나서 배당금으로 작년에 왕창 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해주니까요. 법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 해외에서 자회사에서 그 많은 이익이 나서 배당금이 본사로다가 배당을 해주면은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그게 세법이 바뀌어갖고서는 거의 안 내도 되게끔 바뀌어버렸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바꾼 이유는 그래야만이 해외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이 돈을 갖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들이 다시 투자한다. 안 그러면 이거 세금으로 다 매기면은 해외에 있는 돈 안 들어온다. 이 이유였잖아요. 삼성전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라 법인세 0원이었잖아요. 실제로는 작년에 삼성전자 해외 카자흐스탄이니 뭐 러시아니 이런 데서 있던 자회사에서 29조 원인가 뭉텅이 수익이 들어온 거잖아요. 거의 세금 안 냈죠. 올해만 안 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워낙 적자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실제로는 29조 원이 배당금 수익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물 산입이라고 하는 길고 복잡한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몰랐어. 재벌 대기업들 그냥 배당금 한 번에 빼준 건데 그 단계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하는 상속 증여세법 규정도 같이 바꿔가지고 수출 거래에 해당되는 일감 몰아주기는 앞으로 증여세 과세 안 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한테 일감을 왕창 몰아줘도 우리나라 세법이나 다른 법률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 말은 해외 자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이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국내로 배당을 주면 또 세금 안 내겠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재투자해서 법인 만들어갖고 24% 법인세 낼래 아니면 해외 자회사에다가 계속 재투자해가지고 거기다 이익을 더 크게 키워서 돈을 더 많이 번 다음에 배당으로 국내에다가 또 한 100억 주면 또 95%. 안 내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 판이 짜여졌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물 산입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삼전이든 뭐 SK 하이닉스든 배당금 받은 걸로 국내에 좀 투자도 하고 있대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제도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물 산입을 확대했던 나라가 일본하고 영국, 독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2009년도 전후에서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 갖고 문제를 삼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늦은 거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영국에 있는 이 실증 그 학자들이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나 한번 볼까 하고 영국, 일본의 그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증 연구를 했는데 그 실증 연구의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타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물 산입을 95%까지 우리랑 똑같이 해줬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당연히 국내의 투자가 늘어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본과 영국의 모회사들이 그 배당금을 받아서 또는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회사 소재지의 자본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더 늘리더라라고 하는 게 일관되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해외 자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거기다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이 비과세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해왔었잖아요. 해외 자회사는 비과세로 하게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당연히 다 알 텐데 놔둬요. 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물 산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기재부가 그 당시에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빼주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실증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전혀 얘기가 없고요. 다만 어떤 자료들만 제가 볼 수 있었냐면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과 입금 산입을 하는 일본의 경우, 독일의 경우, 영국의 경우, 야 얘들은 95%까지 해주고 그 지분을 6개월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도 6개월만 보유하는 걸로 하지 뭐.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6개월만 보유한다는 게 뭘 보유한다는 거예요?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6개월만 보유하면 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국내 모회사가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12개월 1년 기준이고요. 미국도 1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왜 6개월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해외에 있는 이익을 빨리 국내로 보내려면 법인을 빨리 만들어 6개월 얼렁뚱땅 6개월 넘기면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금이 당연히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인위적으로 좀 작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을 산입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게 단순히 해외 자회사에서만 투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심지어 국내 모회사의 투자가 더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할 것도 해외로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 학자가 연구한 게 있는데 세 학자의 연구 공통적인 결과는 뭐냐면 모회사든 자회사든 지배주주의 배당이익은 증가하더라.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이익을 보는데 국내에서의 투자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생산시설과 그리고 오히려 R&D 투자도 해외에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주주는 이익을 많이 보더라.